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세계적인 투자자 워렌 버핏과 그의 스승으로 잘 알려진 벤자민 그레이엄의 투자법을 각각 짧게 알아보고 어떻게 다른지 살펴보겠습니다. 벤자민 그레이엄과 워렌 버핏의 가장 큰 공통점은 여러 개가 있겠지만 같이 투자를 했다는 것과 투자를 사업적으로 접근했다는 것입니다. 주식을 살 때 기업을 산다는 마인드로 기업 자체에 관심을 가지고 내재 가치를 평가하는 데 노력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이해가 쉽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치킨집이나 카페를 인수한다고 하면 어떤 식으로 접근하겠습니까? 일단 먼저 인수하려는 가게가 돈을 잘 벌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을 겁니다. 손님도 많고 앞으로도 돈을 계속 잘 벌겠다 싶으면 그 다음은 가게를 얼마에 살 수 있는지와 가게가 얼마를 버는지를 비교해 볼 겁니다. 예를 들어 인수하려는 가게가 매년 1억을 번다 치고 인수가가 5억이다. 그러면 연수익 20%를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은 내가 과연 연수익 20%에 만족할 수 있는가 스스로 질문해보고 마음에 든다. 그러면 투자를 결정할 겁니다. 누가 들어도 전혀 이상할 거 없는 프로세스입니다. 워렌 버핏은 투자할 때 똑같이 진행합니다. 그는 기업을 통째로 사든 조금만 사든 기업이 미래에 꾸준히 이익을 낼 수 있겠는가, 현재 기업을 얼마에 살 수 있는가, 이 두 개의 질문이 투자 결정을 내리는데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그는 아주 오랫동안 기업을 보유하면서 기업 소유권을 최대한 활용합니다. 만약 내가 치킨집을 인수한 다음에 누가 와서 내 투자금의 50%를 얹어줄 테니까 바로 팔라고 하면 하시겠습니까? 많은 분들이 혹할 겁니다. 아주 쉽고 빠르게 50%를 버는 길이니까요. 하지만 워렌 버핏은 사려는 기업이 훌륭하고 미래에도 수익성이 유지가 된다라고 한다면 연수익 20%를 꾸준히 10년, 15년 동안 받는 것이 훨씬 낫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집을 사면 웬만해선 잘 안 팔고 오랫동안 갖고 있는 것이 경제적으로 훨씬 더 이득이라고 생각하듯이 워렌 버핏은 주식 투자도 똑같다고 말합니다. 그에게는 훌륭한 사업의 소유권이 단기 이익보다 장기적으로 더 큰 가치가 있습니다. 갑자기 현금이 필요하지 않는 이상 돈 잘 벌어다주는 사업을 굳이 팔 이유가 없다고 그는 생각합니다. 벤자민 그레이엄 같은 경우는 무엇을 사야 하고 어떤 가격을 지불해야 하는지는 거의 같은 질문이었습니다. 그에게는 가격 자체가 무엇을 사야 되는지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가격만 맞는다면 그 기업이 어떤 기업이든지 치킨을 팔든지 피자를 팔든지 크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기업이 별로 좋지 않더라도 싸게만 살 수 있다면 시간이 걸리더라도 시장으로부터 보상을 받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자산가치나 기업 이익 등을 이용해서 기업의 내재 가치를 계산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워렌 버핏의 경우 무엇을 사야 하고 어떤 가격을 지불하는지는 별도의 문제입니다. 그는 먼저 무엇을 살지 결정하고 가격이 괜찮다고 판단할 때만 투자합니다. 필립 피셔와 찰리 멍거의 영향을 받아 우수한 경제력을 가진 기업에만 투자하길 원했습니다. 쉬운 비교를 하자면 그레이엄은 세일하는 물건들을 사려고 마트에 갔다면 버핏은 자기가 필요한 물건이 세일할 때만 장을 봤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레이엄의 투자법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기업의 내재 가치가 10,000원 정도로 추정되고 기업의 주가가 현재 8,000원에 거래되고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는 현재 가격 8,000원에 매수해서 주가가 내재 가치 10,000원 정도 가격에 도달하면 팔고 다른 저평가 주식으로 넘어가서 반복하는 방식을 구사했습니다. 투자법을 쉽게 정리하자면 먼저 첫째, 기업의 가치를 계산, 둘째, 가치보다 훨씬 싸게 매수, 셋째, 주가가 내재 가치에 가까워지면 매도. 하지만 이 방법에는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모든 종목들을 수익 실현하면 당연히 좋겠지만 그레이엄은 많은 종목들을 보유하는 스타일이어서 상당수의 종목들은 기업 내재 가치에 도달하지 않았고 그런 주식들을 어떻게 처분해야 하는가, 이것이 문제였습니다. 수익이 나지 않는 종목들을 계속 가져가는 것은 큰 의미가 없듯이 그레이엄은 평균적으로 2-3년 정도까지는 기다리고 그때 가서도 내재 가치에 도달하지 않는 주식들은 손실을 보더라도 처분하는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기회비용을 고려해서 정리하는 거죠. 타임스탑이라고도 합니다. 또 다른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레이엄의 모델에 따르면 아까에 의해서 이 주식은 현재 2,000원 정도 저평가이기 때문에 8,000원에 사서 10,000원에 팔고 나오면 25% 정도의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산 다음 올해 안으로 주가가 10,000원으로 올라가지 않으면 문제가 생깁니다. 8,000원에서 10,000원으로 올라가는데 1년이 아니고 2년이 걸린다고 하면 연수익은 25%에서 11.8%로 떨어지게 됩니다. 3년이 걸리면 연수익이 7.7%, 4년이 걸리면 5.7%, 5년이 걸리면 4.5%로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내재 가치에 도달하는데 시간이 걸리면 걸릴수록 연수익률이 줄어드는 현상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레이엄은 항상 안전마진을 강조해왔던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안전마진을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목표가인 내재 가치에 비해 매수 가격이 최대한 낮으면 그만큼 목표 수익률도 커지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가는데 시간이 좀 걸려도 수익을 지켜준다는 소리입니다. 이 말은 즉슨 그레이엄은 종목들을 몇 년씩 보유하긴 했지만 완전 장기 투자를 했다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단기적 성향이 강한 가치 투자자였습니다. 주가가 내재 가치까지 올라가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면 오래 걸릴수록 그의 연수익이 낮아지니까요. 최대한 빨리 파는 것이 그에겐 가장 큰 수익을 내는 길이었습니다. 워렌 버핏도 자신의 커리어 초창기에는 그레이엄 스타일의 투자를 했었는데요. 물론 그레이엄의 방법이 효과적인 걸 알았지만 종종 수익률이 저조한 기업들도 많이 섞여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리밸런싱을 자주 할수록 세금이 수익을 많이 잡아먹게 되는 비효율적인 측면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가서는 자산가치 대비 무조건 싸게 사는 방법에서 필립 피셔와 찰리 멍거의 영향을 받고 가치 확대 전략으로 스타일을 바꿉니다. 가치 확대 전략은 뭐냐면 1억을 버는 기업과 100억을 버는 기업의 가치가 같을 수 없듯이 기업 이익이 계속 증가함에 따라 기업의 규모와 내재 가치도 더 커지게 되면 주가도 그걸 반영해서 오를 것이다에 베팅하는 전략입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당연한 말 같지만 지금 잘 나가는 기업들을 알아보기는 쉬워도 미래에도 계속 잘 나갈 기업들을 골라내는 게 어렵습니다. 하지만 워렌 버핏은 워낙 잘했죠. 공부 잘하는 친구들이 계속 공부를 잘하듯이 워렌 버핏은 실적이 저조하고 별로인 기업들은 계속 별로인 기업으로 있을 거고 좋은 실적을 내는 훌륭한 기업들은 계속 잘 나갈 것이다 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미래에도 잘 나갈 기업을 지금 잘 나가는 기업들 중에서 찾으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워렌 버핏의 전략은 돈 잘 벌면서 잘 성장하는 좋은 기업들을 찾고 최대한 오래 갖고 가서 뽕을 끝까지 뽑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기업들은 보통 시장으로부터 관심이 높고 저평가되는 상황이 자주 생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고평가되어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다고 그냥 패스해버리면 이런 좋은 기업을 보유할 수 있는 기회가 아예 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날아가 버린 다음에 사는 것도 의미가 없고요. 그래서 버핏은 적당한 기업을 훌륭한 가격에 사는 것보다 훌륭한 기업을 적당한 가격에 사는 것이 더 낫다라는 유명한 말을 남깁니다. 그렇다고 버핏이 가격을 고려하지 않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무엇을 얼마에 사는가 두 질문이 모두 해결됐을 때만 투자했습니다. 단 차이가 있다면 그레이엄은 최대한 싸게 사는 것이 목적이었고 버핏의 목적은 비싸게 사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비싸게만 사지 않고 장기적인 관점으로 투자를 한다면 기업이 성장하고 돈을 많이 버는 만큼 투자 수익률도 커질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시간은 워렌 버핏의 편이 됩니다. 그레이엄의 전략은 내재 가치보다 싸게 산 뒤 주가가 내재 가치에 도달하면 파는 전략이라서 목표 수익이 고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워렌 버핏의 전략은 기업이 계속 성장하고 내재 가치가 확대하는 한 팔 이유가 없으므로 잠재 수익이 굉장히 큽니다. 한 포지션당 아주 큰 수익을 낼 수 있고 또 한 번 사면 오랫동안 보유하기 때문에 계속 사고 팔 때보다 세금도 훨씬 덜 낼 수 있게 됩니다. 미래에도 잘 나갈 기업을 찾는 것은 어렵다고 했는데요. 이런 기업을 찾는 것이 핵심인 버핏의 전략은 3개의 포인트를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첫째, 높은 자기 자본 수익률을 기록하는 기업들, 한마디로 지금 돈 잘 버는 기업들을 찾는 것이죠. 둘째, 정량적 분석을 통해 기업의 경쟁 우위 또는 기업의 경제적 혜자를 찾는 것. 버핏은 이것이 미래에도 높은 수익성을 유지시켜주는 비법이라 생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을 잘 감당해줄 훌륭한 경영진입니다. 또 워렌 버핏은 자기가 투자하고 싶은 기업이 있으면 자기 자산의 상당 부분을 집중 투자하는 스타일인 반면 그레이엄은 간혹 100개가 넘는 포지션들을 보유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레이엄은 하나의 종목으로부터 대박 수익을 얻고자 하지 않았고 자기 기준에 충당하는 기업들을 다량 보유함으로써 자신이 구사하는 전략이 장기적으로 수익을 벌어다 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가치 투자이긴 하지만 지금으로 치면 펀트 쪽에 가까운 투자 스타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레이엄은 다수의 종목을 보유하는 분산 투자를 했습니다. 분산 투자를 하면 아무래도 개별 종목의 리스크나 biến 동성으로 인해 포트폴리오가 크게 영향을 받는 것을 줄여줍니다. 한마디로 분산 투자는 포트폴리오의 리스크 감수 효과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비중 1%인 종목의 주가가 50% 떨어져도 포트폴리오는 0.5%밖에 손실을 안 봅니다. 그레이엄 같은 경우 어떤 기업이든 내재 가치보다 싸게만 사면 보상을 받을 것이다 라는 전략이라서 질보단 양으로 승부했는데 그 중에 수익을 별로 안 주는 종목들도 있을 것을 염두해서 안전마진과 더불어 보험으로 분산 투자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야 보유하고 있는 종목 한두 개가 반토막이 나든지 기업이 아예 없어지든지 하더라도 느긋하게 대처할 수 있으니까요. 반대로 분산 투자의 단점은 이것입니다. 정말 운 좋게 여러분이 구글이나 아마존 같은 대박 기업을 찾아서 일찍 투자했다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종목의 비중이 1%면 여러분은 수익에 만족하시겠습니까? 기분이 별로 좋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양보다는 질이다 라고 생각한 워렌 버핏은 한 종목 한 종목 베팅을 크게 하는 집중 투자를 했습니다. 몇 가지 종목밖에 안 사기 때문에 종목들을 세심히 잘 알아간 다음 신중히 선별하고 투자하는 스타일인데요. 괜찮은 주식을 골라서 크게 베팅해버리면 당연히 큰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양날의 검 같아서 잠재 수익이 큰 만큼 손실도 크게 낼 수 있습니다. 한 종목 한 종목 비중을 크게 들어가니까 종목 하나가 잘못되면 전체 포트폴리오에게 아주 큰 영향을 끼칩니다. 즉 집중 투자는 잠재 수익이 큰 만큼 대가로 포트폴리오 변동성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집중 투자자는 잘못될 가능성과 변수가 적은 기업을 찾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채무가 적은 기업들, 만약 채무가 있다면 잘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기업들이 관심 대상입니다. 이 리스크 부분에서 워렌 버핏은 말한 적이 있습니다. 어설프게 잘 모르는 여러 기업에 분산 투자하느니 하나를 제대로 공부하고 신중하게 한 종목에 집중하는 것이 리스크가 더 적다. 워렌 버핏은 진정한 리스크는 주가가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기업 내재 가치가 떨어지는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사람들에 의해 결정되고 수시로 바뀌는 주가보다 기업의 실질적 가치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 것이죠. 시장에 가면 가격 흥정 많이 하잖아요. 부르는 값은 사람 마음입니다. 부르는 가격이 마음에 안 들면 안 사고 안 팔면 됩니다. 워렌 버핏은 주가를 장사꾼이 제시하는 가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레이엄은 미스터 마켓이라고 표현했죠. 내가 사려는 물건의 참값을 알아야 장사꾼이 부르는 가격에 휘둘리지 않고 좋은 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워렌 버핏은 주가의 변동성은 이용하는 것이지 쫓아가거나 휘둘리면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각각 벤자민 그레이엄과 워렌 버핏의 투자법이 서로 어떻게 다른지 살펴봤는데요. 둘 다 사업 관점에 투자를 해서 비슷한 부분도 많지만 한쪽은 분산 투자, 한쪽은 집중 투자를 했고 무엇에 가치를 두느냐가 서로 달랐습니다. 하지만 투자에는 정답이 없듯이 내가 생각했을 때 제일 합리적이고 현명한 투자를 하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기 위해선 많은 투자법들을 공부하고 참조해서 나만의 투자법을 완성시켜 나가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영상이 공부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